안녕하세요, V북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책읽지라를 운영하는 이가희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 신간을 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제 옆에는 최 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최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책 쓰느냐고 좀 숨어 있다가 네.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책 쓰고 그 다음에 책이 끝났더니 이제 홍보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최 사장님이야 뭐 온 국민이 다 알지만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필명 최 사장. 2014년 일반인들의 인문교양, 과학, 철학, 팟캐스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일명 지대널엿을 통해 청취자들을 만나기 시작. 다소 어려운 인문학적 주제를 수준 있게 다룬 방송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책으로 나온 지대널엿도 많은 사랑을 받아 전국에 열풍을 일으킴. 이후 시민의 교양, 11계단을 내면서 지금까지 약 150만 부가 팔린 밀리언셀러 작가. 이번에는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빠밤. 네. 예. 조사를 잘 하셨군요. 네. 근데 지금까지 150만 부가 팔렸다고요? 여기 아마 네. 추산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감사드리죠. 네. 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담도 됩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지대너베아 쓸 때는 행복하게 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봐주시는구나 좀 알기 시작하니까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이번 책은 거의 뭐 이제 그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부담이 이제 점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책읽지라는 무슨 뜻입니까? 찌라? 저는 중국어 이름이 찌아시여가지고 중국어 이름 있으세요? 네네 중국어예요. 중국 문학과. 네. 그래서 별명이 계속 찌라시여서 나중에 찌라가 됐어요. 그리고 책을 사장은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장이요? 라오반. 라오반? 네. 좋은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면 최 사장님은 차이 라오반? 차이 라오반?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책 읽어주는 방송을 하면서 책읽지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었군요. 네네네. 이름으로 책읽녀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책읽녀?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너무 흔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사투리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익지라 뭐 이런 익지라. 약간 전라도 사투리 같은 느낌이 있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이 책읽지라 스타일로 이번 신간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사장이 돌아왔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과 시민의 교양에서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1계단에서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팟캐스트의 지대널엿 애청자들은 최 사장님께서는 타인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타인과의 관계를 논하는 책을 쓸 줄은 몰랐다라고까지 성토하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최 사장님은 책 속에서 나는 타인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을 단순히 처세에 관한 책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이 책에서 나와 연인, 친구, 가족, 세계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어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실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존의 나의 생각에 선빵을 맞는 것 같은 혼란함이 들기도 했는데요. 좀 열심히 단순하게 살고 있는 저에게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집요한 질문이 저를 좀 괴롭히기도 하고 또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 사장님 책은 그렇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또 내 생각을 깨부술 때 저를 지적 희열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발짝 물러서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은 책,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괜찮았나요? 네. 네.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정말요? 네.
아까 선빵 맞는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서. 네. 훅 맞는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전문 용어죠, 선빵.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리뷰에 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사전 참여로 제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전에 지금 채팅방에도 벌써 400명이 넘는 분들이 막 함께 해서 굉장한 채팅으로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예. 네,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공유하기 버튼도 많이 눌러주셔서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이 방송을 즐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좋아졌네요. 네. 동시에 이게 얘기하면서. 네. 오히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좀 어떤 불만을 좀 토로할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인테리어가. 네. 오늘 이 공간의 인테리어가. 네. 어떤 저희 같은 사람들 어떤 뭔가 어둡고 침울한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게 너무 밝아가지고 뒤에 곰돌이도 이제 네.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네. 온통 다 책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언의 압박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사야 된다. 그 점이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네.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네. 저랑 잘 어울릴지 걱정됩니다. 근데 뭐 오늘 너무 네, 좋으세요. 아까 보니까 살 빠졌다, 얼굴이 작아지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얼굴이 아마 작아졌다. 네, 예. 조명과 이 좋은 카메라 덕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비디오를 지금 이게 모니터가 보이는데 네. 제 쪽만 어둠의 기운이 계속 뿜어나오고 있어요. 좀 아쉽네요. 아닙니다. 바우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명 꺼주세요. 막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조명 꺼주세요. 네. 네. 그러면 또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네, 그 질문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나나나주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대널야 시즌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을 기획할 때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셨는지, 독자는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 좋은지 조언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번 신간에서 좀 어떤 포인트를 줬는지. 네.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이제 필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보다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경향도 있는데, 왜냐면은 아까 소개 너무 잘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세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현실 세계와 현실 너머 세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지대너비앗이랑 심의 교양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를 발딛고 있는 자아에 대한 탐구가 병행돼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11계단에서 자아에 대한 문제를 썼는데, 다음 책을 이제 처음에 계획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펼쳐놓았던 그 세계와 자아에 대한 문제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를 밝혀야만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에 대한 책을 써야지 라는 처음에 생각으로 좀 쓰게 돼가지고 이 책은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질문하신 건 그거였죠. 어떤 포인트를 좀 볼 것인가.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가족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 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에서의 관계 전체를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이따가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보실 때 이따가 어떤 측면을 갖고서 좀 책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는 어떤 주체적이고 본질적인 철학적인 측면에서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뒤에서 또 최사님 더 책 얘기를 자세히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성리 예쁨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읽으셨나 봐요, 이 책을 벌써. 왠지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게 하는 책이에요. 책 읽으면서 저는 2번 정도 울었는데요. 최 사장님도 글을 쓰며 여러 번 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글 쓰다 마음이 먹먹해져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이게 읽어보시면 슬픕니다.
슬픈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억지로 그 짜낸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곶담이 이야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법구경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끼사 곶담이라는 그 여인이 사랑하는 아이를 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탐구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거든요. 네.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 좀 읽어서요. 아, 네. 이거 좀 내용 좀 길긴 긴데. 아니면 뭐 이야기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네. 네네. 원래 법구경에서는 이게 어떤 소설 형식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설 형식을 좀 바꿔가지고 좀 쓰기 시작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제 곶담이라는 아주 젊은 여인이 이제 사랑하는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에 이제 아이가 죽게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약을 구하러 다닙니다. 죽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살릴 약을 좀 찾고 있는데 지혜로운 분이 안쓰럽게 여긴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을 모르지만 그걸 알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붓다께 데려가는 거죠. 붓다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가서 겨자씨를 먹이면 된다. 근데 그때 이제 겨자씨를 구하기 쉬우니까 곶담이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나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겨자씨를 구합니다. 근데 붓다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조건이 있다. 단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이 집에서는 누구도 안 죽었어야 돼요. 그 집에 가서 꼭 겨자씨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곶담이가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도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어느 집도 겨자씨는 누구나 다 주는데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곶담이가 알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죽은 아들을 시체 버리는 데다가 내려놓고 이제 막 발이 안 떨어지겠죠, 그죠? 하루 종일 그 들쳐업고 있었던 그 싸늘하게 식은 그 아이를 이제 내려놓고서 다시 붓다께로 돌아와서 자신이 어떤 걸 깨우쳤는지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를 말하는 간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법구경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부분이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를 그 시체 버리는 곳에 내려놓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내려놓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지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좀 넘어서 그 관계의 끈이 점점 끊어져 가는 거죠. 그때 마음이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쓰면서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래서 쓰면서 좀 울기도 했고 쓰면서 좀 좋았어요. 왜냐면 치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네. 저는 좋았던 게 이제 어떤 직접 그 최 사장님 얘기도 많이 담겨 있어서 네,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쓰시면서 많이들 이렇게 막 보고 싶고 뭐 그런 그랬을 것 같다. 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제 얘기가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저는 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이제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책은 작가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가가 어떻게 썼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독자가 평가해 주는 게 책의 의미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평론가를 얘기하기도 해요. 평론가가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인 것 같아요. 책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항상 독자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제 얘기는 그냥 수단이었어요.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실제로는 제 얘기의 구체적인 디테일보다는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좀 투영할 수 있게끔 좀 모호한 인물 중심으로 좀 서술하게 됐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오히려 더 최 사장님 이야기에 있어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약간 엄친아 같은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네, 똑똑하셨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이미지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뭔가
뭐 슬픔도 있었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면서 오셨구나라는 게 또 저한테도 위안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자기 삶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차피 이제 제 얘기를 쓰다 보니까 마치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처럼 다뤄주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고통스럽고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제 얘기로 좀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좀 투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도도미 님도 밤에 보면서 울었다고. 네. 이게 낮에 보면 안 웁니다. 밤에 이제 어떤 센티먼트한 감성에서 읽어야 네.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 모리1212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타인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관계와 관련된 책을 쓰게 되었나요? 라고 하셨어요. 앞서 이제 답변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필연이었다라는 거죠. 책에 이거에 대한 관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타인이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쓴다라는 느낌보다는 써가면서 이제 모르는 세계를 탐구하고 넓혀가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 책을 통해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그렇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인과의 사실은 딱 이게 어떤 우리가 여기 관계 인문학이라는 타이틀을 그렇죠. 붙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인간관계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세계와 나와 뭐 그렇죠. 네. 그런 관계들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관계에 대해서 딱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타인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그럼 좀 관심이 생기셨나요, 이제? 사실 그 직접적인 타인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 책에서 앞에 4분의 1에 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을 좀 살면서 경험했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좀 만족스러웠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도 이 질문 재밌었는데 꼼지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을 왜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나요? 최 사장님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혹시 교주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괜찮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교주님. 근데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쓰고 강연을 통해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 어떤 분들은 그 정치인이 하고 싶은 거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방송인이 하고 싶은 거냐? 근데 이제 교주가 최종 목표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따로 없고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정치할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의 세계에서는 어떤 무엇인가 자신을 펼쳐볼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 정치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방송인 얘기를 하셨던 분도 이분의 세계에서는 방송인이라는 것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질문에서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저는 책을 쓰고 어떤 지식을 같이 좀 공유하는 이유가 그 재미 때문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거 젊은 작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재미있는 게 없어요. 네. 그 예전에는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 이제 가슴도 뛰고. 진짜요? 한 17살 때 네. SES를 좋아했습니다. 네. 제 짝은 이제 핑크를 좋아했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하나하나가 진짜 행복하고 웃음도 나고 그런데 점점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성인이 됐을 때 유일하게 재밌는 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공통분모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인류가 만들어낸 공통분모, 인문학이나 교양이나 철학이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재미를 주게 하는 그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고 싶어가지고 인 거죠. 저도 좀 이제 찔렸던 게 약간 제 세계에서 중요한 관심사를 투영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최 사장님의 비전은 이런 어떤 인문학이나 이런 거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비전이 있으신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저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비전이 있으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비꼬는 게 아니라 어떤 인류애적 정신 아닙니까? 타인을 널리 이렇게 해보겠다. 어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 좀 더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근데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재밌고 싶은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재밌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포부나 비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대너비아 1권을 처음 썼을 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지대너비아 1권 같은 경우에 왜 쓰여졌냐면은 제 친구들 때문이었거든요. 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술자리에 모이면 어떤 공통 분모 없이 맨날 보수니 친구에 싸우는 거예요. 그걸 좀 정리한 다음에 얘기하면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2주 만에 썼던 게 이제 지대너비아 1권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많은 분들한테 읽히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목표대로 사용됐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이거 하면 이걸로 정치 얘기 한번 해보자. 아주 공통의 기반이 됐겠죠. 그 다음 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좀 넓어진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소통하고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넓어져가지고 많은 독자분들이랑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거 보면서 너무 같이 재밌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달성이 되고 있지 않나. 예. 네, 그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앞에 써 있습니다. 제발 공부하는 것처럼 읽지 말고 목표를 세워서 읽지 말고 그냥 여행하듯이 그냥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굳이 앞에 이제 주의사항에 썼던 이유가 책이 어떤 면에서는 의무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재미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재미로 읽으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좀 이제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끊임없이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 채팅방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남겨주시면 저희 조금 있다가 한번 태상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엔 진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 세계, 타인에 관한 어떤 40개의 꼭지로 이야기를 다루셨다고 했는데 오늘 2개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이 어떤 이야기죠? 이게 신간 토크 시간이군요. 네. 사실 오늘 방송의 주요 목적 아닙니까? 네. 이 책을 홍보해라. 출판사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2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 재밌어 하실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아요. 나온 지가 한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책에 대한 어떤 전체 구조 좀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2파트를 좀 엮어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좀 보면 수월하게 보시겠다. 그 정도 말씀드린 다음에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이 책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계에 대한 책인 거죠. 또 어렵습니다. 관계 그러면 왜 어렵냐면은 아예 모르는 개념이면 배워가면 되는데 이건 누구나 아는 개념이니까 사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풀어봤어요. 관계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래서 생각에 어떤 시발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출발했어요. 나라는 존재를 세워가지고 나한테 엮여있는 관계가 뭐가 있나 좀 고민을 했는데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타인과 우선 관계를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관계의 양상에서 하나가 있구나. 또 뭐가 있냐면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죠. 책,
책상,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것일 수도 있죠. 뭐 그리스도교, 아니면은 뭐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딱 묶어가지고 세계로 놨어요.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는 건 크게 타인 혹은 세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찾아봤는데 하나가 이제 죽음이었습니다. 야, 죽음이 뭐가 관계 맺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죽음도 하나의 관계 맺음인 거죠. 그건 부재와의 관계인 겁니다. 존재하지 않음, 무와의 관계인 거죠. 타인과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과 내가 관계 맺는 거라고 한다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세 가지구나. 타인, 세계, 죽음. 그리고 관계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직접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일지라님과 책일지라님이랑 하는 거 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 그 USB를 빼가지고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면 중간에 말과 언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와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의 언어, 이야기. 그래서 네 가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타인, 세계, 도구,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네 가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산술적으로 보면 40개의 이야기니까 10개씩 다루고 있겠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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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를 또 보시면 알겠지만 규칙이 있어요. 밑에 5개는 큰 좀 이야기입니다. 소설도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소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자전적인 얘기도 있고 논설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가 10개가 있으면 위에 5개는 단편들이고 밑에 5개는 이제 좀 큰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관념론자가 바라본 타인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책인가 보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넣은 건데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안경을 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끼고 봅니다. 빨간색 안경일 수도 있고 파란색 안경일 수도 있고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겠죠.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교라는 안경을 낄 거고 불교도는 불교도라는 안경을 낄 거고 그게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유물론자의 안경을 쓰기도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두 가지 종류의 안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경은 뭐냐면은 상식적인 안경이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안경. 그게 뭐냐면은 세상과 나를 이런 관계로 파악하는 거죠. 세상이 먼저 존재하고 있고 물리적인 지구일 겁니다. 지구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이 탄생해서 공통의 지구 위를 막 걸어다니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은 그건 진짜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지구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의 세계를 갖고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신론자의 세계가 있고 무신론자의 세계가 있는 거죠. 유신론자의 세계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세상을 걸어다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유신론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아니면 내가 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암시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될 겁니다. 유신론자의 세계에는 신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도 걸고 내 행위의 방향성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세계는 진짜 신이 존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의 세계는 어떻죠? 그런 거 없어요. 가다 돌볼이 넘어졌다. 우연인 거죠. 마찰력이 강한 돌이 있었고 내가 거기 걸려서 앞으로 넘어졌나 보다. 관성에 의해서.
거기에는 어떤 의미나 아니 신의 대화나 메시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거기에도 그 사람의 세계, 무신론자의 세계에도 신이라는 용어가 있고 종교 시설 같은 게 있지만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실제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계가 더 진짜 세계의 모습을 반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세계가 더 실제 세계의 모습을 반영합니까? 유신론자의 세계와 무신론자의 세계.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고 그건 진짜 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공통 분모로서의 지구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현상학이나 아니면 후설이 칸트가 먼저 얘기한 건데 지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평에 산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세상을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를 갖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후자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실제 세상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이 책은 뭐 거의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점, 나의 세계를 갖고 있고 나의 세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만나고 어떻게 세상과 만나고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고 언어를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 공유될 수 없는 각자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그리고 다시 재회할 때 어떤 과정을 겪는가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앞부분에 좀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좀 표시를 또 해왔습니다. 네. 꼼꼼하지 않습니까? 최 사장님의 멋진 목소리로. 예, 그죠. 네. 멋지게 한번 제대로 표시를 해왔나 모르겠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읽어보는 게 네. 얘가 이런 얘기를 쓰려고 하는 거구나 좀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어디의 부분이냐면 맨 앞이에요. 거의 한 30페이지 쪽인데 이별에 대하여라는 부분에서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이란 갑자기 너무 목사님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므로 만남이란 놀라운 사건이다. 너와 나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선다. 그것은 차라리 세계와 세계의 충돌에 가깝다. 너를 안는다는 것은 나의 둥근 원 안으로 너의 원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감내하는 것이며 너의 세계의 파도가 내 세계의 해안을 잠식하는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 거다. 폭풍 같은 시간을 함께하고 결국은 다시 혼자가 된 사람의 눈동자가 더 깊어진 까닭은 이제 그의 세계는 휩쓸고 지나간 다른 세계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더 풍요로워지며 그렇기에 더욱 아름다워진다. 헤어짐이 반드시 안타까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패도 낭비도 아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았을 때 내 세계의 해안을 따라 한번 걸어보라. 그곳에는 그의 세계가 남겨놓은 시간과 이야기와 성숙과 이해가 조개 껍질이 되어 모래사장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있을 테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는 것, 각자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 지구 위에서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덮어지고 사실 그 세계가 충돌하고 무너지고 나의 세계를 잠식하는 것을 좀 인내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를 쓰고 있는데 사실 비유보다는 실제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점을 좀 벗어난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적절히 갔습니까? 네네, 적절합니다. 네, 다들 아멘 막 이러면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손으로 네. 된 거죠? 네. 이 정도면 되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평을 설명하면서 그 바닷가를 딱 얘기해 주셨을 때 굉장히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별에 대한 부분인데 전 좀 읽으면서 어렵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면 내 해안 그만큼 넓어지는 건가? 내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아, 들었고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보셔서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졌을 때 그가 그냥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가 남겨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같이 있는 동안 이제 같은 세계를 공유하게 되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취향을 내가 반영하기 시작하고 그가 떠나더라도 그의 세계가 남아있어요. 저는 그의 말투를 계속 따라하고 그가 먹던 것들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던 것들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작업이 될 것 같고 슬픈 리뷰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리뷰를 남기시냐면은 모태솔로는 이해할 수 없다. 모태솔로를 2번 죽이는 리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개인의 다 누구나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짝사랑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나 뭐 선생님이나 이분들과도 지평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꼭 모태솔로 분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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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소개가 끝난 건가요? 이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은 정리를 하면 네. 2가지를 지금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책 전체가 4가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타인, 세계, 도구, 죽음. 네. 그 중에서 이제 타인과 세계 부분. 그래서 타인과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것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네. 이거는 워밍업입니다. 네. 준비 운동이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전체 40개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구나를 네. 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읽으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미 어떤 세계관 처음에 이제 얘기하시면서 사람마다 사람 수만큼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마다의 그렇죠. 세계가 다르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선빵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들 이런 걸 통해서 세계를 다시 한번 좀 이해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 관점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었던 관점이에요. 언제 갖고 있었냐면은 전 세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던 그 중2 때. 중1 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생각이죠. 네. 혹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것이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존재하는 세계는 아닌가? 바깥에 있는 타인이 허구는 아닌가? 이런 생각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놀랍고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하고 있었는데 크면서 이제 어른들이 못하게 한 거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런 생각할 때 이제 공부나 해라. 우리가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했었어야 되는 생각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읽으시면 옛날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라는 걸 좀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어른이 돼서까지 이런 생각하는 애가 있구나. 마음의 위안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동심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계시는 예, 그렇죠. 네, 제사장님이셨습니다. 벌써 지금 뭐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다들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거 얘기하실 남기겠습니까? 때 미친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네. 네, 그러면 조금 이 지금 남겨주시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알같이 웃기심. 손 진짜 예쁘시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 손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손 얼마냐고 잘라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게 사실 컴플렉스였어요. 왜요? 지금 이제 뭐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쉽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사회이긴 한데 그런 좀 꿈이 있습니다. 남자들 보면 남성다움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임꺽정 같은 그렇죠. 좀 굵고 이제 뭐 농구를 네. 하거나 그래도 큰 손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이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좀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 예쁘다고 막 해주시는데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좀 관련된 질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신기하군요. 이렇게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네.
같은 언어, 같은 세계임에도 타인은 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순간일 뿐이라는 게 서글플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질문은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그 도구 쪽에서 언어 얘기를 보면은 좀 네. 이해가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언어지만 같은 언어로 우리가 전달하는 게 얼마나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지난한 있을까. 과정인지.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갑자기 궁금한데 네. 이걸 그럼 다들 이제 핸드폰으로 이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럴 이렇게? 수도 있고 뭐 PC로도 네, 보고 계시고?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V 라이브 앱이 있어요. 아니 여기 회사에서 보고 계신지 누워서 그죠. 보고 계신지 5시인데 아직 퇴근길에서 보고 계실 수도 네,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학생이실 수도 있고 네, 이어폰으로 이렇게 살짝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MNIS777님이 이번 책은 얼마 만에 쓰셨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 책 1년 이제 걸린 거죠. 네. 1년 동안 계속 그 계획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계획하는 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초여름, 봄이 끝날 때쯤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부담감과 함께 쓰게 됐습니다. 네. 네. 주로 어디서 쓰세요? 주로 이제 카페에서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가방 같은 거 메고 이제 수염을 잘 안 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염을 이제 더프루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쫄래쫄래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말해도 되는 거죠?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글 쓰다가 이제 점심에 분식집 가서 제육볶음 먹고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좀 쓰고 그렇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동안에는 하루에 한 3-4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제육볶음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와서 알아보시는 분들 없으세요? 최 사장님 아니신가요? 종종 있으신데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쁘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예쁘게 하고 가서 저희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알아보세요. 최 사장님이시냐고. 아, 예, 그렇습니다. 사인도 해드리는데 평소에 이제 막 수염 나고서 이제 잘 씻지도 않고 이제 가면 알아보시는데 민망해서 말씀 안 하시는지 아무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민망하실까봐. 네, 그렇죠. 저를 팬분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배려를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네. 네, 이태원 스타벅스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한때 많이 갔었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대널략 언제 다시 하시냐고 많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팟캐스트 지대너비아 아직 논의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네. 이제 해보시니 아시겠지만 어떤 대중이라는 존재 아니면 이제 청취자분들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차라리 이제 야 재미없다 이게 뭐냐 더 잘 만들어라 이 정도면은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두려움냐면은 재밌으면 정말 재밌어 하십니다. 재밌었다 막.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그게 매주 그걸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재밌어 하실까? 이게 좀 뭔가 편집이 잘 됐을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들 쉬고 있는 거라서 아직 논의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저희가 뭐 어디 멀리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이 지구를 벗어날 수도 없고 팟캐스트나 아니면 이제 방송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곁에 아마 남아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위안이 됐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계속 이제 그렇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올리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지대널략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니. 그러면 팟캐스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네. 잘 될 때 원래 또 더 부담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선풀과 악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리플이 있느냐 아니면 무관심하냐의 문제라서 이게
명확하세요. 청취자분들이. 네. 토닥토닥 하면서 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너무해 뭐 이렇게 왜 악플 달게요. 어쨌든 뭐 위로를. 이야,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라고 네, 뚜뚜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스트레스요? 네. 거의 못 푸는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 뭐 따로 푸는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일하고. 네. 스트레스 따로 푸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쌓여 있나요? 스트레스도 뭐 많이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책 쓰고 강연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많지 않으냐? 네.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런 작가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작가분들 중에, 작가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작가분들 존경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작가분들이 있어요. 이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 피를 토해가면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책을 쓰거나 작가로서 활동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거는 자기와의 싸움 아닙니까? 네. 근데 회사에 나가면 진짜로 거기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고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래서 작가라는 게 더 어렵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은 다 힘든 것 같아요. 반면에 창작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혼자 감내한다는 점에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는 점점 허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정다무님, 최 사장님, 우리는 언젠가 만나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계속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중의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중의적으로 대답하면 첫 번째는 생전에 만나겠죠. 네. 대규모 강의나 대규모 이렇게 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직접 가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나겠죠. 삶이 얼마나 지난하게 많이 남았습니까? 네. 두 번째로 우리의 어떤 의식, 궁극적인 의식의 어떤 영원한 순환 속에서 한 100만 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여러 번 만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네.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얘기야? 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사실 그 부분이 좀 나와서 그래서 질문하신 분도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린 언젠가 만난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다들 줄여가지고 뭐 우원만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적절한데요, 우원만? 네. 네, 우원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티벳 언제, 얼마나 가셔서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짜 독실님이랑 같이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티벳은 겨울이 끝나기 전에 가게 될 것 같고 기간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만 끊으시는 건가요? 예, 편도로 일단 가고 네. 가는데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벌레도 나오고 못 견디겠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만에도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소모나 정리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겨울이 끝나기 전에 아마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티벳 사자에서 사본을 구해오는 거지 이제 목표로 네.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막 좀 불교도가 될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관광하고 오려고 해요. 재밌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티벳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책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왜 티벳을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 얘기로 좀 돌아오면 이 두 번째 파트에서 티벳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티벳을 가기로 했고 왜 가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제 얘기를 하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냐면은 운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과학적 세계에 살고 유물론적 세계에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진화론적이나 물질적으로 사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과학주의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규학습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해요. 난 어디서 왔고 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나 의무가 있는 것인가? 이건 종교가 있든 없든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무겁게 삶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에 대한 운명,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것이 이제 생을 잠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쓸까 좀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제 얘기가 좀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이제 티벳에 가는 이유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자신을 좀 투영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티벳에 가는 게 좀 운명? 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왠지는 모르는데 네. 티벳에 가야지, 네. 티벳에 가야지 생각했었는데 그 어떤 강렬한 한 장면을 보고서부터 그렇죠. 네. 책에서는 이제 오체투지를 네. 어렸을 때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네. 오체투지는 그거죠. 신체 5부분, 이마, 그다음에 팔꿈치인가요? 그다음에 무릎이 땅에 완전히 닿게끔 절을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3발짝마다 한 번씩 네. 하는데 티벳 사람들이 그거를 어디까지 가냐면은 라싸까지 가는 거예요. 네. 포탈라군까지 가는 거죠. 근데 티벳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생명을 걸고서 거기 갔다 오는데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으면 아무도 안 볼 때 뛸 것 같습니다. 뛰어가도 사실은 그게 막 1000km가 넘고 그런 거를 가기가 힘든데 그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 그거에 대한 장면을 고등학교 때 본 다음에 내가 티벳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떤 의무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렇게 내가 의무나 운명처럼 느껴졌던 게 너무 무겁게 생각해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텐데 네. 그래서 운명을 잠식하는 것 그리고 그 운명을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막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라이브 해달라고 티벳 라이브? 가서 네 티벳 가서 라이브 해달라는 요청들도 있고요. 티벳 예. 가서 소설 써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티벳 가시는 이유가 후대 달라이 라마가 되시기 위함이 아니냐 네,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달라이라마 자리가 좀 네. 비어 있어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가서 꼭 뭐 돌아오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저도 아이고 티벳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오시면 또 너무 많은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질문도 좀 볼게요. 네. 사마일사님이 지데날랏에서 본인 책은 검은 띠와 빨간 띠로 구분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 책은 굳이 나누자면? 이라고 하셨어요. 검은 띠와 빨간 띠. 아, 초록색이죠. 딱 봐도 초록색 아닙니까? 그래서 11계단이 파란색이었고 네. 이거는 초록색. 네. 그러니까 그 자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자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는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그 색깔이요? 네. 아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색깔이 뭐가 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목적을 갖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중작가가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잖아요. 네. 사실은 밤마다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중작가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면 이상하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전혀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달라이라마 얘기하고 막 관념론 얘기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제 대중작가로서 사랑해 주시는 거죠. 네.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자분들께서 민감하십니다. 앞에 책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야 똑같다.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너무 멀어져 보이면 야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냐 원래 하던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라인을 좀 지켜야 돼요. 새롭고도 익숙한 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고. 너무 어려워요. 새롭고도 익숙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맥락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 대한 탐구, 자아에 대한 탐구, 그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탐구해야 되는 거죠. 세계, 자아, 그다음에 관계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책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새롭지도 않고 네. 너무 익숙하지도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을 계속 아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질문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 책이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책 계획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 사실 그러면, 이 관계 다음에 또 생각하고 계시는 주제가 있을까? 뭐 이런 걸 궁금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다음 것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밝힐 수 없으나. 왜냐면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3년 정도 앞까지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네. 라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3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책을 그렇죠. 계속, 네. 네네. 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달라이 라마도 만나고 오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질문이 네.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요? 그게 이 질문이 중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고 예, 어려운 문제인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따로 비공식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네. 전달드립니다. 지금 또 민감한 그렇죠. 네. 잘 퍼밋 받아야지 갈 수 있잖아요. 중국 먼저 들어가서 혼자 퍼밋이 안 나오고 4명이 모여야 되고 꼭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 되고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에 없습니다. 지금 달라이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 있죠. 네. 운명적으로 네, 가신다고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가서 만나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얼굴부터 만약에 언어가 통한다면 네. 달라이라마와 언어가 무언가로 유창하게 통한다면 어떤 질문을? 질문이요? 네. 질문 따로 안 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최 사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티벳에 사실 이제 이것도 걱정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가 불교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저를 전혀 모르는 맥락 속에서 읽으시면 불교도인가 보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11계단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한 것도 썼고 지데노베스에는 종교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안경 중에서 하나를 써본 것 같아요. 달라이라마나 티베트로 가겠다라는 것도 이거는 흥미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이지 종교적인 건 사실 아닙니다. 갔다 오고 그냥 배우고 오고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어떤 종교국도 하나의 어떤 뭐 도구나 주제 그렇죠. 뭐 이럴 읽고 실제로는 불교는 아니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 재밌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안경을 안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그냥 사회에 살고 있고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고 가끔 내가 안경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 안경을 벗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던져진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슬람이 문명권에 떨어졌다. 그럼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던져진 세계에서 나한테 씌워졌던 안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벗어서 다른 것도 써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삶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던져진 그 세계에 발맞춰가지고 내가 이슬람권에 떨어졌다. 그럼 이제 이슬람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반면에 새로운 안경들을 계속 써보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재미있느냐?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떤 분들이셨으면 좋겠냐면은 안경을 이것저것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 안경을 너무 무겁게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그런 분들과 더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안경 안 쓰고 나오셨습니까? 아, 그 안경이요? 네, 그거 되게 상징적인 안경. 네, 책익질화를 할 때만 그걸 쓰는데 아. 네, 그걸 안 하면 잘 못 알아보시긴 하더라고요. 책익질화를 할 때는 저는 그 안경을 쓰고 책익질화의 그 가치관과 시선으로 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책임질하고 관련된 것만 쓰고 네, 그 도수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알이 없습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알이 없답니다. 네. 이야. 하지만 뭐 그 가치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네, 저의 색깔로 책을 다시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시는 거군요. 누가 뭐 그렇기도 하고 조금 더 뭐 예뻐 보이고 싶기도 하고 네. 안 쓰고서 하신 것도 본 것 같은데.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왜냐면은 한번 네. 벗어봤는데 털이 달리니까 다시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하지만 뭐, 네, 저도 약간 그 안경 얘기에서 되게 공감이 됐는데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최 사장님이 어떤 얘기로 가도 결국은 다 책 얘기로 다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먹고 다 이렇게 살아야죠. 세계에 있는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던져진 세계에 대하여 뭐 이런 것들도 다 책에서 네,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세계관이나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 내가 써보지 못했던 안경을 좀 써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네, 1시간을 달려왔는데요. 네, 1시간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또 질문을 같이 보면서 네, 달려왔습니다. 네, 당분간은 네, 책 때문에 계속 바쁘실 것 같아요. 그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앞으로는 일단 책이 나왔으니까 이게 혼자만 쓴 건 아닌 거죠. 출판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판사도 있고 이걸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도 있고 인쇄소도 있고 이게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같이 만든 책이니까 사실 그분들의 기대도 부응해야 되고 독자분들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되니까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게 될 거고 강연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읽어주신 분들이나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나 만나서 이야기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한동안 아마 바쁘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가해졌을 때 그때는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겠죠. 좀 쉬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티베트 다녀오시고. 그죠? 네. 일 갔다 오고. 네. 그리고 오늘 시청자가 뭐 1만 돌파했다고 지금 막 이제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또 나중에 이 브이라이브에서 다시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보시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게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밖에 계시진 않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가끔 봅니다.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보는데 길어지면은 집중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 한쪽은 영상이고 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집중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 이게 죄송하게도 다 읽지 못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리뷰도 남겨주시고 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가운데 카메라라는 매체를 두고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좀 대면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했지만 다음에는 들어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최 사장님 걱정해 주시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최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네, 기약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